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 차트 보시면 일단 작년에 좀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24,4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로는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까지 좀 올라주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좀 꼬꾸라지면서 현재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언제쯤 나와줄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규 진입부터 이제 보유자분들의 이런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면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봐야 될지, 물타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같은 스탠스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뭐 그래도 안정적인 편인데 이제 최근 거래일에는 두 자릿수 기록을 하면서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대차정보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는 급격하게 좀 올라주긴 했지만 이후 횡보를 했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차정보가 굉장히 크게 안정세에 돌입을 하면서 지금 매매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이는 현재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13조, 12조, 7조 떨어지다가 자, 반등을 합니다. 9조, 14조까지 올라가고 올해도 소폭 올라가면서 15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은 꾸준하게 좀 증가세에 있고 다만 영업이익이 좀 아쉬운데요. 자, 이제 최근의 상황 보시면 작년까지 가파르게 올라줬지만 올해 좀 떨어지면서 좀 크게 떨어지면서 자, 1조 9천까지 내려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1조 7천에서 1조 2천까지 좀 눌리는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은 증가세에 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눌리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요. 700, 800, 600 과거엔 좀 높았어요. 하지만 200 그리고 이제 올해는 100 후반대까지 좀 내려오면서 그래도 좀 계속해서 하향세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지금 낮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ROE 보시게 되면 과거 순이익 적자로 인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가 재작년도에 바로 두 자릿수로 돌입을 합니다. 11, 21, 13. 그래서 꾸준하게 최근 3개년도는 좋은 수익성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이 좀 더 좋았습니다. 자, EPS도 뭐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살짝 꺾이면서 아쉬운 모습. 자, 그리고 동사 배당금은 667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 약 3.07%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뭐 그래도 준수하게 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현재 PER은 6.53배, PBR은 0.8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 자, 지금은 약간 비싼 구간이에요. 지금 뭐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구간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실적이 계속해서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고평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합병 이슈인데요. 일단 지난 6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 유럽 노선과 화물 사업 부문에서 독점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심사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이 합병을 승인받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그리고 자사 유럽 노선 4개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게 바로 EU 경쟁 당국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전부 받아들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통합항공사의 핵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와주면서 이제 계속해서 실망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주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겹악재가 또 있는 게 뭐냐면요. 환율과 유가 상황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항공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 수급 불균형에 따른 운임 상승이 실적을 견인할지 어려운 거시 환경이 실적을 누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단 여객 수요 먼저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이쪽에서는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 8월 지난달이죠. 이제 지난달 국제선 여객수 보시면 2019년 대비 85%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이런 입국과 더불어서 코로나19 이연 수요 등에 힘입어 올해 국제선 여객은 2019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90% 수준을 이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객 수요는 어쨌든 2019년도 대비해서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여객 수요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객기 공급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객기가 뭐 오늘 만든다고 해서 내일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또 여객기도 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늘리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객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데 그걸 받쳐주는 여객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티켓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2025년 내후년이나 돼야지 19년도 여객기 규모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일단 여객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요와 공급 상황은 어쨌든 동사에 있어서는 유리한 구조가 형성이 됐지만 고환율과 고유가 이런 것들이 대한항공 실적의 발목을 잡을 성이 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항공사들은 보통 달러로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비 이런 주요 거래를 하는데 달러가 올라버리면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항공유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사의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매크로 이슈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많이 내려온 건 맞지만 여전히 고평가에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고 여객 수요는 탄탄해지고 있지만 이런 환율과 유가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돼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 이슈 여기서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리스크가 좀 있다.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는 생긴 건 맞지만 우리가 지금 들어갈 만한 이런 메리트가 생긴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에 반대 의견 드리고요. 자,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은요. 일단 목표가 먼저 드릴게요. 목표가 자, 29,000원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000원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부분 정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함이 계속 이제 좀 이어지겠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좀 꾸준하게 올라주는 이런 구간이 나오려면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좀 가야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한두 달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전망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목표가 29,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대응 방법 어떤 식으로 또 물을 타야 될지 자 보시게 되면 자, 혹시라도 정말 과거에 물렸는데 평단 관리 안 해서 아직도 29,000원 위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 무조건 따주셔야 돼요. 지금 물 타기는 괜찮은 구간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물론 약간의 고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크게 빠질 거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바닥까지 내려온 것으로 주가 상황 보고 있기 때문에 물 타기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물을 아직 평단 관리 안 되신 분들, 물 아직 안 타신 분들 반드시 좀 평단 관리 해주셔서 29,000원 밑으로 빼주시고 자, 29,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자, 추가적으로 이제 물 타셔도 괜찮은데 한 여러분들이 25,000원 정도 있죠? 한 25,000원 정도 요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세요. 굳이 물 타봐야 얼마 평단 관리 안 되고 비중만 커지니까 그냥 놔두시고 25,000원 위에 계신 분들만 물 살짝 한번 타서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지금은 평단 관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함이 이어지겠지만 연말 가서는 다시 한번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잘 견디시고 연말에 다시 한번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우리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가, 환율 그리고 합병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뉴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지는 추석 연휴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